우리가 첫 번째 용어 수열은 뭔가? 수열이 뭘까? 수열. 숫자를 나열한 거야. 드립이 아니고 이건 진짜야. 수를 열거한다 해서 수열이고. 근데 규칙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사실. 알았어? 규칙의 유무와 상관노노.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는 규칙이 없는 거는 별로 다루지 않아. 왜? 규칙이 없다는 뜻은 앞으로 어떤 항이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 방정식 다항식 할 때도 항 하나하나가 뭔지 알지? 그 항이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수열이 숫자들이 나열됐잖아. 나열됐으면 그 수열들을 나열했을 때 그 숫자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다라고 하는 거는 숫자를 나열하면 다섯 번째 숫자를 뜻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첫 번째를 알고 두 번째를 알고 세 번째, 네 번째를 알아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거든. 예측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보통 수열은. 근데 예측이 불가능한 거는 영양가가 없어. 그러겠지. 이거 공부를 왜 해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주로 예측이 가능한 녀석을 공부를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수열은 규칙이 있다가 아니라 규칙이 없어도 되는데 규칙이 없는 건 영양가가 없지. 내가 만약에 숫자를 진짜 막 규칙 없이 한 10개를 너네한테 나열해줬어. 그럼 11번째는 누가 되겠냐 물어보는 건 진짜 그 사기꾼 아니야? 그지? 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막 진짜 1, 5, 막 8, 뭐 마이너스 2, 뭐 6, 1, 9, 13 나도 모르겠다 이거 했어. 자 영민아 이 다음 숫자 뭐게? 맞추면 50억 뭐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지? 규칙이 없는 애들은 그래서 영양가가 없는 거야. 뭔지 알겠지? 영양가가 없는 거야. 물론 이런 걸 다루긴 할 건데 지금부터 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규칙을 알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규칙이 있는 수열은 세상에 몇 개 안 됩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그거를 어떤 함수식처럼 식을 만드는 거를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이라는 용어는 뭐라고? 규칙을 만드는, 규칙을 식으로 표현한 거야. 어떤 수열은 근데 뭔가 규칙은 알겠는데 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그 뭐 있잖아. 알겠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규칙이 있는데 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항은 규칙을 식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약간 함수처럼 비슷한 거지. 봐봐. 함수에서 우리가 직선 위에 점을 예를 들어서 직선 위에 점이 1,2고 예를 들어 2,4고 3,6이고 그럼 얼마야 다음이? 예측되죠? 되잖아 여러분들. 되죠? 4,8 예측되죠? 그러면 이게 직선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귀찮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함수식으로 만들지. y는 2x 이렇게. 그럼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숫자를 넣으면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규칙을 일반화 시켜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일반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쌤이 자 2, 4, 6, 8 너무 뻔하지? 근데 이런 걸 할 거야 오늘. 자 얘가 첫 번째야. 그래서 이걸 기호로 A1이라고 보통 쓰거든. 일반항을 찾을 건데 이거는 첫 번째 항이란 뜻이. 그럼 이거를 A2라고 적을게. 2번이니까. 얘를 A3.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n번째 AN이라고 해봐. n번째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자, 첫 번째가 1일 때, n이 1일 때가 2야. n이 2일 때가 4고 n이 3일 때가 6이야. 느낌 오지? 2배 한 거죠. 2n 알 수 있어? 2n 느낌 와. 그지? 이게 일반항이야 이게. 규칙을 찾아가지고 식으로 표현하면 돼. 이게 일반항이야. 오케이? 그죠? 쉽죠? 우리 이거 할 거예요. 갑자기 삼각함수 하다 이거 하니까 갑자기 쉬워지지 않냐? 이게 좀 그래. 왜냐하면 삼각함수는 약간 그 처음 호도법부터 일단 불편했지. 호도법부터 불편했지 지금. 굉장히 불편했잖아. 근데 여기는 봐봐. 뭐야? 규칙이 보여. 물론 규칙이 안
있는 것도 있는데 아직은 그걸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즐겨. 미안해. 수학을 즐길 수 없지만. 예.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지금 잠이 오냐? 편안하게. 알지? 이런 애들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크게 양대산맥 두 개를 배울 거야. 물론 소소하게 중간중간에 추가된 애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수열의 양대산맥.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수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등차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양대산맥 중에 등차 수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은 뭐냐? 그래서 수열의 양대산맥 등차 수열. 세 번째 개념 등차 수열은 뭐냐? 옆에 있는 153쪽을 참고하시고 그 뒤에 개념 55 등차 중앙까지 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아시겠죠?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글자 그대로야. 수열이 차가 같아. 차가 일정해. 와, 이게 더 개꿀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느낌 왔냐? 얼마 차이가 나죠? 2를 더해갔지? 맞지? 더하기 2를 하고 있지? 더하기 2죠.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더하기 2를 하고 있죠. 스타트가 누구냐? 마이너스 5로 시작할게요. 얘를 A1이라고 부를게요. 알았지? 그럼 이 번호가 누굽니까? 얘 몇 번입니까? A에 몇 번이죠? 5번, 6번이죠. 그지? 잘 봐. 이게 첫 번째야. 그러면 A6이라는 녀석은 A1에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2를 몇 번 더했니? 개수를 보세요. 5번이죠. 미안해. 5번. 몇 번을 셌니? 4번을 셌지. 4번 했지. 4번. 잘 봐. 내가 여기 있어. 근데 여러분들 가로수를 생각해 보면 돼요. 가로수가 5개가 있으면 그 사이의 간격은 몇 개요? 4개지. 그거야. 그 원리야. 그래서 내가 5번째가 필요하면 똑같은 차이인 이 2를 4번 더하면 돼. 그리고 이 일정한 차가 일정한 요 2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많이 보던 거죠? 아, 진짜야. 공차라고 불러요. 같을 공차. 오케이? 그래서 공통된 차가 일정할 때 그거를 뭐라고 불러? 공차라고 부릅니다. 비율이 일정하면 공비. 차가 일정하면 공차. 공차 얼마? 2. 그래서 이 5번을 찾는 원리대로 그러면 내가 n번째는 어떻게 찾겠냐? 첫 번째 스타트 A1 마이너스 5에다가 D를 몇 번? n번째니까 n-1의 D만큼을 더해주면 되겠지. D를 공차라고 하면. 이해돼? 왜 하나 빼는지 알겠지? 5번째는 하나, 둘, 셋, 넷. 10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을 가야 10번째가 나오잖아. 스타트에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을 가야 5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빼기를 한다. 명심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 수열을 예로 들면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수열의 n번째 항을 찾고 싶어요 라는 말이야. n번 일반화 시켰지. 함수처럼. 그럼 n에다가 내가 10이 필요하면 10 넣으면 10번째 항이 뿅 나오는 거지. 언제 이걸 다 더하고 있어. 그죠? 마이너스 5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n-1의 공차 얼마였어? 2지. 식을 좀 이쁘게 정리를 해봐. 그러면 2n이야. 잘 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나와. 2n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가져. 확인해 보세요. n에다가 2 넣으세요. 2. n에다가 2를 넣는다는 얘기는 두 번째 항이다. 2 넣으면 얼마야? 4 빼기 7 마이너스 3 맞죠? 2번. 2번이잖아. 1번 2번. 나오지? 이렇게 돼. 그러면 등차 수열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렇게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왜 절명 여기다 적었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이 첫 번째 항에다가 n-1D를 더하는 거 요렇게 생겼고 이것만 아시면 안 됩니다. 잘 봐. 쌤한테 수열을 배운 친구들 전부 다 등차 수열 일반항 할 때 요것도 좋지만 이 방법을 꼭 쓰셔야 돼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매번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dn 플러스 오케이? dn 플러스 L 형태다. 알았지? n은 1차 식 형태로 생긴 게 등차 수열이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숫자 2가 뭡니까? 무조건 공차입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연습해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공차. 자, 등차 수열 AN이 예를 들어서 야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인 거지. 마이너스 5n 플러스 7이라고 쳐봐요. 이 친구는 공차가 뭐다? 대답할 수 있으면 여기 내용 된 겁니다. 공차가 얼마다? n의 앞에 있는 마이너스 5다. 그리고 첫째 항이 1 넣으면 돼. 모든 수열의 첫째 항은 1을 넣으면 돼. 1 넣으면 얼마야? 2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왜? 마이너스 5만큼 가니까.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13, 마이너스 18 뭐 이렇게 가는 그러한 수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일정한 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겼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 그게 153쪽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럼 그런 등차 수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개념 55, 155쪽으로 갑니다. 이게 수학의 용어가 전부 다 한문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당연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학이 유럽에서 그죠? 미국, 유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받아들이죠. 일본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 애들이 번역을 한 거를 그 한문으로 번역한 거를 일본이 번역을 하고 그거를 우리나라가 번역을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우리말로 된 수학 용어가 없고 전부 다 한문이다. 근데 오히려 그게 해석하기가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봐봐. 차가 일정한 수열, 숫자 나열.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이 뭐겠어? 항이 뭐라고 했어? 이거 하나하나가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그러면 중항은 뭐예요? 가운데 중자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은 뭔 특징이 있냐고.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평균, 산술 평균 있죠. 자 보세요. 위에는 일치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을 평균을 내면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하고 1을 평균 내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그것만 그러간 마이너스 5하고 잘 봐. 지금 잘 들어. 집중. 마이너스 5하고 한 칸 건너뛰어. 마이너스 1하고 한 칸 건너뛰어. 3. 한 칸씩만 딱 건너뛰어. 그러니까 두 칸 넘어간 거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3도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을 안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걔네들을 뽑아와도 걔네들도 등차 수열일 거 아니야. 왜? 야 생각해봐. 마이너스 근데 대신 일정해야 돼. 자, 두 칸 건넜기 때문에 플러스 4가 되겠죠. 플러스 4예요. 이렇게 해도 등차 수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랑 3도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1입니다. 평균이. 그래서 등차 수열은 산술 평균이 등차 수열이다. 그럼 등비는 기하 평균이 등비 수열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은 무슨 평균? 산술 평균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세 개의 항이 A1, A2, A3가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 가운데 항을 2배를 하면은 양쪽 끝에랑 같아.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관계식을 만드는 게 등차 중앙입니다. 그거를 한번 간략하게 문제를 볼게요. 거기 보시면 예를 들면은 155쪽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쌤이 이제 등차 중앙 어디다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거기 보면 여러분들 책은 44번에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7,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얘네들이 지금 자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확인할게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3 한가운데가 마이너스 7 맞죠? 간격이 똑같으니까. 맞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3 평균은 마이너스 7 맞죠? 인정? 그러면 결국에 이 x라고 하는 건 얘네 둘의 평균인 거야. 평균.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알았어? 두 개의 평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겠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등차 중앙이라니까. 가운데 항이야. 가운데 항. 겁나 쉽지.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13 한가운데 누굽니까? 마이너스 10이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차 중앙이라는 성질이고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은 과연 어떤 식으로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았지? 뒤쪽에 가서 157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머지 156쪽은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그냥 이웃하는 항 빼보면 돼. 빼보면 얘가 등차라는 걸 확인하려면 그냥 두 개를 빼보면 돼. 빼보면 차이가 일정하네. 차이가 일정하면 등차 수열인 거예요. 알았지? 거기에 자 문제 풀 때 유형 90일 있잖아. 유형 90일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 때 팁을 좀 드리면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3번이 나온다. 그러면 첫 번 항상 3번, 뭐 7번, 뭐 11번 뭐 이런 게 나오잖아. 문제에서. 그러면은 번호가 다 다르니까 다 다르게 생겼지. 그럼 문자를 최소화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그럼 A1에서 몇 D 한 거야? 2D죠. 2D. 이해됩니까? 세 번째 항은 D를 2번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은 D를 몇 번 가야 돼? 6D, 6D. 왜 6D인지 아까부터 계속 설명했어요. 일곱 번째 가로수는 내가 발자국을 6번을 가야 나와. 나부터 출발해서. 알겠지? 이해됩니까? 자, 11번은 A1에서 몇 D요? 몇 D? 10D, 10D. 그러면은 문자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거기 있는 유형 90일에 뭐 예를 들면은 9번 같은 거 보이십니까? 자, A2 예를 들어서 9번 한번 볼까요? 9번 한번 예를 들어서 해줄게. 9번을 보면 A2 더하기 A4 더하기 A4가 뭡니까? 2A7까지 해야 돼? 2A7을 했더니 그게 얼마다? 32다. 그랬을 때 A5를 구하시오. 그죠? 근데 관계식을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줘도 내가 모르는 게 몇 개야 지금 문자가. 아무리 식을 줄여도 문자가 3개지. 그렇기 때문에 식이 2개 나와줘야 되는데 이건 하나만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A2를 어떻게 만들어 그랬어? A2는 그러면 A1 플러스 D겠지. D. 그 다음에 A4는 A1 더하기 3D. 그죠? 그 다음에 A7은 여기 2 있으니까 2 곱할게. A7은 A1 더하기 6D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전개해서 한번 볼게요. 전개해서 보면은 A1이 몇 개요? 자그마치 4개입니다. 그리고 D가 D, 3D, 12D. 그러면 얼마냐? 16D냐? 16D가 32야. 그럼 뭐 약분 안 하고는 막 근질근질하지. A1 더하기 4D가 뭐야? 8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얘는 그럼 몇 번째 항이겠냐? 5번째 항 아닙니까? 4D니까? 근데 문제에서 5번째 물어봤죠?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딱 그것만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158쪽으로 가서 92에다가 별표. 처음으로 양수 또는 음수가 되는 항. 92번에 별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유형 92에다가 맞지? 별표를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주 나와서 그래. 쉬워. 여기도 쉬워.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은 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말을 합니다. 애들한테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등차 수열은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직선도 이렇게 생겼다. n에 대한 1차식이죠. 직선도 x에 대한 1차식이고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면 다 등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자기 니네한테 뭐 3n 마이너스 5 이렇게 주면은 얘는 무조건 등차 수열인 거야. 알았지? 그리고 앞에가 3이면 공차가 3이고 n에다가 1을 빵 넣으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인 거지. 알았지? 그러면 공차가 3이니까 생각해봐. 항이 계속 증가하겠죠. 그러면 음수항이 있다고 치면 음수에서 언젠가는 양수가 되는 타이밍이 올 거 아닙니까? 얘가 언제? 얘가 0이 되거나 그냥 부등식 0보다 크다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 92번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등차 수열이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47 이렇게 질러. 알았니? 그럼 첫째 항이 누구니? 첫째 항 47이라고 하면 큰일 나. 첫째 항 n에다 1 넣어야지. 모든 수열은 n에다가 1을 넣어야 돼. 그래야 첫째 항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1 넣으면 얼마입니까? 44예요. 첫째 항이 44고 공차 d는요. 앞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3입니다. 알았지? 복수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봐. 44에서부터 30 줄어. 언젠가 음수항이 나올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죠?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언제일까? 그럼 니네가 암산해봐도 돼 사실 솔직히. 그지? 이게 16 넣으면 어떻게 되냐? 48 아니야? 마이너스 48? 그러니까 형식상 쓰자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47이 언제?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을 찾고 싶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n이 얼마보다 커? 3분의 47보다 크니까 3분의 47보다 큰 자연수 찾아주면 그러면은 18인 거죠. 16부터 음수구나 이렇게 하면 돼. 알았어? 16부터 음수다. 15까지는 양수죠. 15 넣어봐. 마이너스 45니까 딱 2죠. 그러니까 15번째 항까지는 양수였다가 16번부터 음수다. 그런 파트. 예, 요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이 음수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씩 세워? 이렇게씩 세우면 돼요. 항이 양수다 그러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식 세우면 되고. 알겠죠? 네. 그래서 일반 항이 양수 음수다 그렇게 부등식을 세우면 n은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다. 그게 여러분들 유형 9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93은 또 어떤 게 포인트냐면 전체가 몇 개가 되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전체의 항 개수가 몇 개인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거기 예를 들면은 뭐 9와 33 사이에 그랬죠. 거기 첫 번째 9하고 33 사이에 n개를 집어넣어. 3개? 3개를. 그냥 n개를 일단 해볼게. n개를 집어넣으면 이게 등차가 된다 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 전체가 등차인 거지. 그치? 맞지? 9와 33 사이에 n개를 집어넣잖아. 그러면 전체는 n 플러스 2개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첫째 항은 9야. 그 다음에 n번째가 아니라 n 플러스 2번째 항이 33인 거야.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 책에 17번에 있는 문제는 3개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 33이 몇 번째 항이 돼야 돼? 5번째 항이 돼야 돼.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가면 돼. 여기다 3개 집어넣으면은 첫째 항이 9지. 그 다음에 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얘가 5번째란 걸 알았잖아. 그럼 우리 등차 수열은 어떻게 한다고? A1 플러스 n-1 D니까 어떻게 쓴다? 첫째 항 더하기 5번째 항은 4D. 그게 얼마? 33이란 뜻이에요. 3개를 집어넣었으니까 얘네들 포함하면 5개란 뜻인 거지. 근데 첫째 항이 지금 9기 때문에 D는 나와. 끝. 알았어? 이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해됐죠? 그 방법을 쓰시면 되고 전체가 몇 개인지만 체크하면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유형 94는 쉽고 95 한번 볼게요. 유형 95. 유형 95는 어떤 내용이냐? 내가 이걸 문제를 직접 막 다 풀어주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풀 게 없잖아. 그죠? 유형 95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다 라고 하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도 두지만 그러면 등차 맞죠? 센스 있게 하는 방법은 가운데 걸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로 두면은 이게 더 편해요. 왜 편한 줄 알아? 더하면 뭐냐? 3A지. 오, 깔끔하죠. 무조건 보통 이제 세 개의 합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합을 알려주는 경우는 이렇게 해주면 D가 사라지지. 대신에 주의사항이 있어. 주의사항. 첫째 항은 A-D가 첫째 항이죠. 그죠? A가 첫째 항 아닙니다. 얘는 첫째 항이 요거 맞죠? 요거는 세 개 더해봐. 3A 플러스 3D니까 D가 안 사라지는데 이렇게 두면 사라지기 때문에 얘가 더 편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밑에 거 알았지? 5개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A-ED, A-D 그 다음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4개는 어쩔 수 없죠. 4개는 뭐 A-D 4개도 할 수는 있어요. 4개도 A-D 근데 어차피 그럼 하나 남기 때문에 5개나 3개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해주면 편하다. 알겠지? 잠깐 또 5분 좀 있다가 등차수열 합을 개념을 설명하고 등차수열 합까지 숙제하는 걸로 할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5번째죠? 등차수열 합 교재로는 여러분들 개념 56 페이지 160쪽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160쪽을 보시면 여러분들 등차수열 합이라고 있는데 등차수열의 합은 기본적으로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를 같이 볼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공식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습니까? 1부터 100까지 합이 5050이죠. 그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일화가 있어요. 가우스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초딩 때인가요?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면 집을 보내주겠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순식간에 계산하고 퇴근 본능이죠. 퇴근 본능. 순식간에 계산을 하고 집에 갔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서 그 친구가 사용한 원리가 뭐였냐면 1과 100을 더하면 100일이고 2와 99를 더하면 100일입니다. 3과 98을 더해도 100일이고 그러면은 1부터 100까지가 100개이기 때문에 몇 쌍이 나와? 50쌍이 나오니까 101에다가 50을 곱해서 5050을 했다. 자, 왜 쌤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안에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들어있습니다. 이 자연수도 등차수열이죠. 1, 2, 3, 4 블라블라블라 해서 97, 98, 99도 얘도 등차수열입니다. 당연하죠. 수열 맞잖아요. 홀수도 등차수열이죠. 홀수는 얼마가 공차일까요? 2가 공차겠죠. 짝수도 그렇습니다. 공차가 2인 대신에 홀수하고 짝수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첫째 항이 달라요. 홀수는 첫째 항이 1인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고요. 짝수는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야. 2씩 건너뛰니까. 그럼 얘는 공차가 1이겠지. 맨 첫 번째 하고 맨 마지막을 더하면은 합이 일정해. 등차 중앙 이야기했죠. 쌤은 좀 그 일반적인 책들과 다르게 쌤이 한번 합을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랑 마지막 항을 더해. 그 다음에 두 번째랑 마지막에서 두 번째를 더해. 합이 일정할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가 A1이죠. 맨 마지막을 AN이라고 할게요. AN이 어떻게 생겼지 얘들아? AN이 A1 플러스 N-1 DG. 그럼 그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 둘 더해봐.
2a1 더하기 n-1d야. 맞아요. 잘 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얘가 a2입니다. 근데 a2는 a1 플러스 d죠. 얘가 한 발짝 d만큼 더 갔지. 근데 얘는 뒤로 d만큼 더 왔으니까 얘는 얘보다 어때? 하나가 더 적겠지. 여러분들의 이해력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랑 얘를 더하고 싶은데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 첫째 항에서 한 발짝 d를 더 더해줬고 커졌나? 근데 얘는 하나 뒤로 왔으니까 작아졌죠. 본전 아니냐 그러면? 더해봐. 실제로 더해봐. 뭐예요? 2a1 플러스의 n-d가 나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홀수기에도 똑같아. 가운데 항이 항상 있으니 가운데 항은 지 혼자잖아. 지 혼자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2a1 플러스 n-1d가 몇 쌍 나오냐면 2분의 n쌍 나옵니다. 선생님 n이 홀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n이 홀수면 얘가 짝수입니다. 무조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돼요. n이 홀수면 얘가 짝수가 나와서 약분이 됩니다. 왜 그러겠어? 생각해봐. n이 홀수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가운데 항도 똑같다니까. 2분의 요거라니까. 왜냐면은 n이 홀수면 n-1이 짝수겠지. 얘 짝수고 얘 2가 있잖아. 이 약분돼서 어차피 이거 분수로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자연수면 분수로 안 나와. 물론 이제 a1이나 d 같은 게 분수면 답이 분수겠지만 첫째 항도 자연수고 공차도 자연수면 그 합은 당연히 자연수일 거 아니야. 이 걱정 안 해도 돼. 아시겠어요? 물론 이제 방금 말한 대로 공차나 첫째 항이 분수인 그런 수열도 있겠지. 그런 애들은 뭐 당연히 답이 분수로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 우리가 합을 썸 탄다에 썸 말고 서메이션 할 때 SUM 약자로 맞죠? 뒤에 있어요. 아무튼 이걸 따와가지고 썸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S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 이걸 보통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SN은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은 2분의 항 개수에다가 첫째 항이랑 이게 지금 뭐였지 사실?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쌤이 L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한 거지. 그래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2분의 NAL 날 2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게 방금 했던 대로 n에다가 2a1 플러스 n-1d가 되고요. 실제로 요것도 많이 쓰지만 얘가 더 중요합니다. 명심하세요. 등차 수열은 항상 첫 번째와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전체 개수의 절반으로 곱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등차 수열 합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직접 한번 쌤이랑 같이 구해 보도록 할게요. 거기 161쪽에 이 공식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면 161쪽 볼게요. 161쪽 거기에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면은 11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아니다 이거 너무 쉽다 야. 다 거기서 거긴데 어차피 13번 볼게요. 21 더하기 17 더하기 13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블라 마이너스 13 23이구나. 마이너스 23 이렇게 됐죠. 그지? 자 이거 합을 계산하는 걸 두 가지로 쌤 해줄게. 알았지? 두 가지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알고 이게 개수가 몇 개인지만 알면은 2분의 날 쓰시면 돼. 2분의 날. 2분의 항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요걸 쓰면 되거든. 첫째 항이 21이지. 첫째 항이 21이지. 맨 마지막이 누구냐? 마이너스 23이지. 근데 이게 몇 번째일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차 얼마입니까? 얼마 빠졌어? 마이너스 4죠. 그러면
일반항을 찾아. 마이너스 일반항을 처음에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일반항 공식이 A1 플러스 n-1 D였지. 내가 너무 귀찮을 텐데 이거. 첫째 항 21. 잘 봐. 그리고 n-1의 공차 마이너스 4.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25야. 그지? 이렇게 할래? 아니면 자, 이해되죠?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생님 분명히 등차 수열의 앞에 영상을 다시 봐봐. 돌려보면 선생님 분명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설명했을 거예요. dn 플러스 뭐 l. 요 l이 저 l하고 다른데? dn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dn n에 대한 1차식이며 무조건 얘가 공차다. 그 숫자 앞에가 n 앞에가 무조건 공차다. 맞지? 그죠? dn이니까 4-4n. 알았어? 그래서 앞으로 등차수 일반항 찾을 때는 이렇게 맨날 해가지고 분배 법칙 해가지고 식 정리하지 마시고, 적어도 쌤한테 배우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공차를 보는 순간 마이너스 4n으로 스타트를 끊는다. 알았나? 마이너스 4n으로 스타트를 끊는다.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그리고 생각을 한다. 1 넣었을 때 21이 나오려면 더하기 25가 돼야겠지. 그래야 n에다 1 넣으면 21이겠죠. 바로 나오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런데 마이너스 23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마이너스 4n 플러스 25가 마이너스 23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n은 얼마야 될까? 보세요. 넘기면 48입니다. 그죠? 48이 4n이라서 n이 12구나. 무슨 뜻이야? 얘가 몇 번째 항? 12번째 항이라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좀 빨랐니? 봐봐. 일반항이 왜 이럴 때 필요하다고? 내가 n번째 항을 예측할 때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그게 몇 번째 항인지 찾을 때도 필요한 거야. 마이너스 4n 플러스 25가 이 친구들의 그 규칙이야. 근데 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25가 마이너스 23이 되려면 n은 얼마야 되냐? 12니까 너는 그럼 12번째겠네.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래서 항 개수가 몇 개? 항 개수가 12개. 따라서 여기다 12를 딱 넣는 거야. 이 12를. 그래서 6 곱하기 얼마야? 얼마니 이거?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인가요?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13번에서 보면 이해됐죠? 자, 두 번째 방법은 2분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이 a1 플러스 n-1 d에다가 적용하는 건데, 이 l이라고 하는 녀석이 원래 an이잖아. n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얘가 a1 플러스 n-1 d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l 자리에 이 친구를 넣으면 이 공식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니까. 근데 못한다고 힘들게 이걸로 해. 너도 돼요. 근데 어차피 이 문제도 n을 구해야 돼. 몇 번째 항인지. 다 해서 몇 개인지 알아야 돼. 알았니? 2분의 12개인 거 알았어. 그 다음에 2 곱하기 첫째 항 누구요? 21이죠. 플러스 몇 번째야? n-1 팀 얘가 누구야? 11이지. 12번째 항이니까 11 곱하기 d가 누구야? d가 마이너스 4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더 복잡하지. 물론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 근데 그냥 단순하게 합을 구할 때는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 아는 순간 여기다 넣으세요. 그냥 2분의 nar nar nar. 알았지? 이거 넣으시면 돼요. 자, 옆에 한번 볼게요. 161쪽 옆에 보면은 옆에 자 17번을 한번 볼까요? S4가 18이다. S4가 18이다. 무슨 뜻이야? 예를 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왜 4는 혼자서 한 건데 A4 이게 18 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맨날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공식 쓰란 얘기고. 두 번째 A8이 52 S8 S8? S8 맞죠? S8이 52 예. 이렇게 이 말이야. 알았니? 자, 그랬을 때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 똑같이
여기다가 적용하셔도 되고 똑같아요. 자 볼게요. 그러면 뭡니까? S4가 2분의 4 곱하기 첫째하고 공차 구하라고 했으니까 밑에식 써볼게. 그러면은 2A1 더하기 몇 D 몇 D 4개니까 3D. 오케이? 이게 50 아니다 18이다. 연립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 그 다음에 S8이 뭐야? 2분의 여기가 한 개수야. 8개지. 그 다음에 2A1 플러스 몇 D? 7D n-1D니까 52. 그래서 이 식하고 연립방정식 풀면 A1이랑 D 나와. 이거 연립하시면 돼요. 쉽죠? 이거 연립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연립하시면 되고. 알겠죠? 쌤이 오늘 개념 수업 같은 경우는 영상 다시 올릴 때 이거 밑에 그 유튜브 그 이렇게 클립 있지, 몇 분 몇 초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다 그 이 개념별로 해놓을 테니까 등차수열 합, 등차수열 일반항 이렇게 딱딱 나눠놓을 테니까 해당되는 부분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보세요. 알았어? 연립한다. 이 공식이 뭔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죠? 이게 되는 이유도 이 앞에 좀 전에 설명했고, 그지? 그래서 연립하면 끝나는 게 161쪽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여섯 번째 마지막 합과 일반항 관계. 자,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한데 문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봐봐. A2 해서 AN-1 더하기 기호 싸움이야. 이거 우리는 SN이라고 보통 부른다 그랬죠. n번째까지 합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걸 다 더한다 라는 기호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SN을 알려주고 반대로, 그러니까 이걸 합을 구하는 식이 있지, 그 공식, 걔를 알려주고 역으로, 야 그러면 AN은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까지 한 건 뭐예요? AN이 누군지를 알려줬지. AN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6이다.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2고 첫째 항이 1 넣으면 4다. 이거 오늘 연습 돼야 돼.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그러면 합 찾아봐. 그거는 공식 넣으면 되잖아. 근데 반대로 하는 거야.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SN을 구했더니 있잖아, 어린이 여러분, 4n제곱 플러스 8n 나왔어. n번째까지 합을 구해보니까. 그럼 이 수열은 일반항이 뭐야? AN이?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쌤이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요 식만 뚫어지게 쳐다보면 느낌이 딱 올 겁니다. 보세요. 내가 그러면 궁금한 게 누구라고? SN이 아니라 AN이라고. 얘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찾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A1 더하기 A2의 A의 n-1까지 합은 기호로 뭘까요? n번째까지 합이기 때문에 SN이라고 쓴 거야. 그러면은 A8까지 합은 S8이라니까? 그러면은 그 앞에까지는 S의 n-1이겠죠. 그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쌤이 SN을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문제에서. 그럼 S의 n-는 뭐겠습니까? 함수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n 자리에 n-1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여기는 n을 죄다 누구로 바꿔? n-1로 바꿔. 이해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SN이 이렇게 식이 정리된다고. 그 공식 있잖아. 2분의 n에 2A1 플러스 n-1D. 요거 하면 n에 2차식 나오는 거 맞아? dn하고 n제곱 나오지. 그치?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뭐 등비 수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린 지금 등차 수열만 배우잖아. 이렇게 SN이 주어질까요? 그러면 SN- 요게 된다고.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위식과 아래식이 있어. 얘가 예를 들면은 얘가 4n제곱 플러스 8n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n-를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4의 n-1제곱 플러스 8의 n-1 되죠. 그죠? 그러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AN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 정도 센스 충분히 갖추고 있을 텐데 위식과 아래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빼죠. 그죠? 뺍니다. 빼면 AN만 남아요.
그래서 Sn 빼기 Sn-1 나오고 대신에 n은 1번부터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S1이고 S0이야 그러면? S0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킬을 써가지고 요것도 빼시면 돼요. 두 개 빼면은 8n 8n하고 플러스 4 나올 거거든. 쌤은 이걸 빨리 하는 법을 알지. 아니까 이렇게 한 거야. 알았지? 두 개 빼면 요거 전개해서 빼면 여기 나올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나오고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두 번째부터 성립을 해요. 그러면 중요하다 이거. 이렇게 내가 해서 AN을 찾았는데 이게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고? 그럼 첫 번째는 뭔데? 첫 번째는 생각해봐. 얘들아 S1이 뭐야? A1 자체지. 그죠? 그래서 내가 A1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누굴 갖다 쓰면 돼? S1을 갖다 쓰면 돼. 따라서 첫 번째 항은 늘 S1이 첫째 항이고 그러면 맨날 이렇게 써야 되냐? 귀찮잖아. 그죠? 요거 이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어떤 수열은 이게 2번부터 무조건 성립하는데 이게 1번부터 되는 애가 있고 어떤 수열은 1번부터 성립 안 하고 2번부터 되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에서의 AN에다가 1 넣어봐. A1 알았지? 그 넣은 거랑 얘랑 비교하는 거야. 이면 첫째 항이 누가 될 수 있어? A1 자체가 첫째 항이 될 수 있어. 이게 S1이 되는 거야. 첫째 항이. 알았니?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 좀 헷갈려요. 난리 나죠? 자, 봅니다. SN이 심플하게 갈게요. 심플하게. 2n 제곱으로 갈게요. 2n 제곱. 그 다음에 SN이 2n 제곱 플러스 1로 가겠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을 볼게요. 이들 역시 1번부터 n번까지 합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부분만 잘 보시면 얘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얘도 지금 1번부터 n번째까지 합을 나타냅니다. 알았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해서 SN에서 SN-를 빼가지고 AN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도 SN에서 SN-를 빼서 AN 찾아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느낌 안 오냐 지금? AN 식이 다를까요? 센스 한번 발휘해보세요. AN 식이 다를까요? 여기 보세요. 2n 제곱에서 2의 n-의 제곱 뺍니다. 알겠지? 그러면은 얘가 지금 아마 4n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나올 겁니다. 맞죠? 4n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까? 2n 제곱 플러스 1에서 2의 n-의 제곱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4n 마이너스 2일 텐데 이상하죠? 이상하지? 나만 이상하냐? 아니 얘랑 얘는 엄연히 달라. 그죠? S의 9가 9는 좀 심했다. S10 계산이 쉬우니까 S의 10이 얘는 200이고 얘는 201이야. 무슨 뜻이야? 수열이 다르니까 합이 다를 텐데 일반항이 똑같이 생겼어.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왜 그러겠어? 여기 봐봐. 이 상수들이 문제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상수는 n에다가 n 넣든 뭐 n-1 넣든 n 플러스 할아버지 넣든 빼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교 잘 보세요. 일부러 이식 쓴 겁니다. 여기서 일단 무조건 2번부터 성립 써놔. 알았니? 그리고 첫째 항이 뭘까? 첫째 항은 늘 S1을 갖다 쓰면 되는데 그 S1이 여기다 넣은 거랑 여기다 넣은 게 똑같냐? 여기다 1 넣어봐.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넣으면 2죠. S1이 뭐야? 여기다 1 넣으면 2지. 같지? 따라서 첫째 항을 내가 2라고 적어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체크해보자고. A1 뭐야? 얘 일러봐. 2지. S1 넣어봐. 3이야. 달라. 무슨 뜻이야? 이 수열의 일반항 AN을 4n-2라고 쓰는 것은 2번부터 되는 거지 실제 첫째 항은 따로 적어 주셔야 돼요. 얘는 누구다? 3이다. 누구? S1을 갖다 쓰셔야 돼요. 얘는 공갈이야. 1 때문에. 오케이? 얘는 그냥 AN은 4n-2야. 얘는 그냥 첫 번째부터 성립을 해. 왜? 여기다 넣어도 실제 A1하고 같은 값이니까. 실제 첫째 항은 무조건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왜? 이게 주어니 값이고. 우리는 두 개를 빼서 찾은, 간접적으로 찾는 거니까. 여기서 이 플러스 1이 빠진 녀석이기 때문에 이건 두 번째부터는 가능한데 첫 번째부터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어렵죠?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응? 알지? 둘은 또 무슨 특징이냐? 그러면 매번 이래야 되냐? 볼게. 요것만 이야기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등차 수열의 합은요.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이 다시 한번 써볼까? 2분의 n의 그 2분의 날 말고 다른 걸로 2a1 플러스 n-d. 지금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데 되게 고급스러운 내용까지 다 배우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자, 한번 잘 봅시다. 이거 전개하면 여러분들 전개식 적어보면 n제곱 나와 안 나와? 무조건 나와. 그지? nd n이지. 그리고 그 앞에 개수는 때려주게도 2분의 d야. 맞아? 인정? dn이죠. 전개하면 딴 거 없잖아. dn 그 다음에 n 있죠? dn 제곱이지. 앞에 2 있지. 2분의 d. 쌤이 아까 이거 빨리 했는지 알겠어? 그렇지. 이제 알려주는 거야. 비법 점수. n제곱 앞에 있는 4가 공차의 반이요. 그래서 쌤이 아까 8엔 쓴 거야. 그러면 4는 어떻게 빨리 적었는지 알려줄까? 지금 쌤이 적은 거 여기 보면 상수항 있어 없어? 없지. 상수항 없지. 상수항 있지. 상수항 얘도 똑같아. 얘도 8n 플러스 4가 실제로 첫 번째부터 성립합니다. 무슨 차이인 줄 알려줄까? SN이 n에 대한 2차식이면은 SN이 n제곱 n의 2차상 항 n의 2차식이고 상수가 0이면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무조건. 왜 상수가 없는 줄 알아? 응? 왜 상수가 없는지 아니? 이거 백날 여기 상수 있죠? 여기 상수 여기 있죠? 여기 마이너스 t 상수 있죠? 앞에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n 버티고 있죠. 근데 이 전체에서 상수항이 어떻게 나와? 그지? 그래서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는 그러한 등차 수열의 합은 무조건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A1과 S1이 늘 같고요. 이게 엄청난 꿀팁이면서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등차 수열 합을 좀 연습을 하고 나서 다시 이걸 복습을 하면 이게 엄청나게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산 안 해도 첫째 항과 S1이 같기 때문에 첫째 항이 얼마야? 넣어봐. n에다 1 넣어봐. 12지. 그러면 8n 해가지고 10이 나오려면 8n 플러스 4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구했던 거고, 여기도 쌤이 아까 4n-1을 바로 꺼냈을 거예요. 왜? 요거 지금 상수항 없죠?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 2란 얘기죠. 얘네다 1 넣었으니까 2가 나와야 돼. 근데 2가 있으면 공차가 4란 뜻이잖아. 방금 얘기했지? 그죠? 그래서 공차가 4n인데 첫째 항이 2 나오려면 2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연습하세요. 어제? 요거 하면 되게 쉬워. 근데 요거는 첫째 항만 따로 적어주시면 돼. 똑같이 해. 똑같이. 첫째 항만 따로. 그러니까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항을 찾고 나서 첫째 항만 따로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쌤이 자 오늘 수업을 끝내고 다시 한번 여기 뒤에 있는 핵심 유형 풀 수 있게, 안 그러면 여러분들 풀기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만 더 뒤에 있는 걸 해주고, 자 쌤이 아이패드로 따로 문제풀이를 해서 바로
바로 올려줄 테니까 아시겠죠? 일단은 앞에 부분부터 해보시면 돼요. 거기 뒤쪽에 있는 것처럼 하나만 더 볼게요. 어떤 식으로 가는지.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까 Sn 어떤 합의 어떤 수열의 합을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이라고 하자. 알았죠? 그러면 원래는 뭣도 모를 때는 그냥 Sn 빼기 Sn-를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에서 거창하게 마이너스 n-의 제곱 플러스 10에 n-를 합니다. 이게 뭔 뜻인지 알겠죠? n 자리에 n-이 들어가는 거야. 얘가 누구고? 얘가 Sn이고 얘가 Sn-1이에요. 알았지? 그런데 그걸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0이 나와. 아, 쏘리. 11이 나와. 알죠? 이해됩니까? 이 계산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냐? SN을 보니 n에 대한 2차식이며 조건 두 개를 만족하는 n에 대한 2차식이며 상수항이 없네요.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1은 공차를 반띵한 거구나. 알았지? 그리고 첫째 항은 S1이죠. 첫째 항이 S1이에요. S1이 얼마입니까? 넣으면 1 넣어봐. 그러면 9 아니냐? 첫째 항에 9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2n에다가 플러스 11을 해야 되지 않냐? n에다 1 넣으면 9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일반항을 우주에서 가장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주에서 가장 빨리 등차 수열의 합을 가지고 일반항 찾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한번 설명해 줄게요. SN을 봤을 때 얘가 등차 수열의 합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등차 수열이구나.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 그래서 공차가 앞에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공차는 그걸 2배 하면 돼요. 마이너스 2n 질러. 그 다음에 뒤에 상수는 뭘까? 얘 첫 번째 항이 누구냐? S1이 A1이잖아. 그럼 넣으면은 9지. 그래서 플러스 11을 해야 9가 나오잖아요. 1 넣으면. 얘도 1을 넣어야 첫째 항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상수 있는 거 이렇게 못하나요? 상수 있는 것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되 상수가 있을 때는 첫 번째 항만 따로 적어주시면 돼.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지. 얘가 그거였잖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 대신에 이 첫째 항은 요거 없다고 생각하고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얘까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 있는 녀석은 따로 빼줘야 돼. 이렇게 따로 빼줘야 돼. 왜냐면 얘다 넣으면 성립 안 하잖아. 하면 안 돼. 두 번째부터 성립해야 돼. 얘는. 알겠죠? 요거 요 부분 잘 안 되시면 쌤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럼 쌤이 반복해서 똑같은 거 몇 개 풀어가지고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 등차 수열 합 부분 풀 때 참고하시면 되고. 자, 오늘 숙제는 수열부터 수열 거기 152쪽부터 164쪽까지 하시면 됩니다.